시황 보이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모카골드 조효연 멘토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카골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반해서 이제 하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급락했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한 이유는 전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2.94%로 급락을 하면서 새벽에 영국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미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상해 종합지수가 저렇게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호재인데 호재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 공격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새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불안이 퍼졌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중국 남중국 쪽으로 한 번씩 배를 보내고 한 번씩 이제 그 비행기를 보냅니다. 이제 폭격기를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군사 긴장으로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사가 이제 어저께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이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한 6.6%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전에 6.4% 정도로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0.2% 정도가 높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6.7% 대비해서 0.1%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또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수급까지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막 나오면서 그에 따른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재가 호재로 돼도 거기에서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면서 시장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축돼서 그러한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기관들도 관망을 하면서 증시가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예전에도 지금과 같이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이제 급락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할 때 2016년도 이제 1월달하고 2월달에 그때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의 하락폭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글로벌 증시가 하락폭이 안정화될 때 이러한 이제 그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급락 2016년도 1월달, 2월달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수가 급락하다가 다시 좀 한 하루나 3일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한 3일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국 차트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S&P 500 지수 2016년도 1월달, 2월달 이제 조정 나올 때를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할 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급락을 했겠죠. 하락하다가 하루나 3일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증시도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급락하다가 다시 또 하락, 상승, 다시 하락, 상승, 또 하락, 상승, 또 하락, 상승, 또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반등 나오면은 요 위치에서 이제 현금 조금 확보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시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에게 더 도움 될 거다. 현재 굉장히 증시가 불안하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전체가 이제 저평가 국면이 맞는데 발표되는 이슈들도 요새 그 악재와 호재가 계속 발표되는데 악재라고 됐던 부분이 좀 호재라고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호재라고 발표됐던 게 또 악재로 되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미국, 유럽하고 영국하고 브렉시트 협상이 잘 된다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오르면서 그 당시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코스피 지수에는 긍정적이죠.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새벽에 달러 인덱스가 보통 이제 95, 요새는 95 이하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달러 인덱스가 95.72로 95.72로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1138원까지 급등을 했고, 이러한 환율이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증시 하방에 대한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럽, 영국하고 EU하고 브렉시트 협상이 잘 되면 유로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호재. 그리고 또 이탈리아하고 유럽하고 또 불화가 있으면 유로화 가치가 또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시에는 악재. 그러한 부분이 영국하고 EU하고 협상이 잘 된다. 그리고 협상이 또 안 된다. 안 되는데 앞으로 또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완복하면서 증시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위축이 돼서 물량이 조금만 쏟아져도 지금 보시면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들어오는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현재 현물에서 순매도가 11억이고요. 기관은 현물에서 지금 순매도가 170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이제 한 187억 지금 매도를 잡고 있는데 이 정도 물량으로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매수세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위에서 매도를 던져도 받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시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기술주 고평가 논란에 따른 미국 다우지수 하락 등이 미국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부분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내수 경제 대출 받은 서민들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이 늘어지면서 내수 경제에 대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양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요즘 3.15%에서 3.25% 사이에서 이제 10년 만기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3.15, 3.1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많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3.24, 3.27 정도로 오르면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한.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3.2에서 3.21%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도 좀 안정이 돼야 코스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좀 호재가 있을 부분이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중대형 우량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거의 한 100개 중에 한 70, 80개는 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제가 9월 14일에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제 GS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52,5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54,500원 위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재매수하면 좋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9월 14일에 잡아드렸던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주고, 현재 다시 이제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이제 좀 재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GS는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지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유화학 사업으로 GX 칼텍스, GS 클라스, GS 에너지의 이제 지주 회사고요. 지주사 GS는 크게 두 가지 사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정유화학 분야와 유통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는 GS25, GS 슈퍼마켓, GS 홈쇼핑 등이 있고요. 정유화학 분야의 경우 요즘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하여 순이익이 증가하는 사업이고,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최저임금 증가 등이 따라서 이제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고 예수 경기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죠. 앞으로 점점 좀 살아나게 될 때 매출이 늘어난 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GS 같은 이제 지주사 종목들은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추후에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다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2,100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지만 2,200이나 2,300포인트로만 올라도 한 10에서 한 20포인트는 좀 오르는 평균적으로는 좀 중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주회사 믿을 수 있는 지주회사 GS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지난번보다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51,500원 이하 한 44,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53,500원에서 62,000원 사이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중장기 가치 투자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시황보이스 시간이었고요. 모카골드 조효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